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는데요. 오늘은 조금 이제 레주메랑 인터뷰 팁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한국에서는 사실 뭐 직원 인터뷰를 본 적은 없었고,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직 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대학생들을 약간 인턴처럼 사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직원만큼의 역량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정도의 기본 약간 자세? 그리고 필요한 능력 같은 걸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부직 학생도 그렇고 아니면 짧은 계약직 같은 부분이나 혹은 뭐 공기업 인턴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저는 보통 한 100% 지원했으면 95% 이상 합격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래도 면접은 조금 설명하는데 조금 더 자신 있는데, 사실 외국 인터뷰는 또 되게 다른 느낌이긴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본 경우는 보통 뭐 아르바이트, 뭐 카페 알바나 혹은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병원에서 엑스턴을 이제 할 때 두 병원에서 이제 엑스턴 인터뷰를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써니브룩 인터뷰 아닌 인터뷰를 살짝 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이제 인터뷰를 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인터뷰를 봐본 건 아니니까, 특히 캐나다에서는 저의 대답이 얼마나 도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인터뷰를 쓸 때도 합격을 그래도 많이 한 편이라서, 그냥 제 기준으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의 인터뷰의 핵심은 우선 그 요건에 제가 부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영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던가,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부직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무래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부분이었고, 뭐 엑셀 작업 같은 걸 해본 적이 있는지, 뭐 줌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왜냐면 줌으로 보통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으니까 그런 거를 물어보는 그런 걸 요하는 직업이었을 때는 보통 우선 영어 회화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좀 많이 살렸고, 제가 옛날에 광고 무슨 회사 비슷한 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계약직으로 어떻게 보니까 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뭐 간단한 그때 제가 막 계약도 조금 했었고, 무슨 이메일로 보통 연사들 컨택하고 뭐 초청하고 이런 일들, 뭐 여권 받아서 정리하고 등등등 그때 정말 참 많은 걸 했었는데, 그 경험을 이제 녹여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는 것도 능숙하다, 이런 저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뭐 인턴이나 부직 학생들이 원하는 그 직군에 맞는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다른 데에서 뭐 다른 공기업에서 부직 학생을 해본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최근에 공기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그만두긴 했는데요. 왜냐면 저랑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딱 제가 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었던 일하고 거의 동일한 임무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할 때도 아무래도 제가 그 경험이 완벽하게 있다 보니까 전혀 이제 문제될 부분이 없었어서 좀 편하게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보통 제 경험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긴장하면 되게 환하게 웃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엄청 긴장하면 그렇게 웃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되게 여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어디서 합격했을 때 그 팀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가장 여유 있고 약간 자신감 있어 보였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좀 밝게 근데 잘 보이려는 웃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환하게 웃는? 그리고 웃으면서 잘 대답하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너무 판에 박힌 대답이기보다는 조금 더 저의 생각을 좀 표현할 수 있어서 좀 각인이 될 수 있게 행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 제가 면접을 보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자세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하는 그 태도 그게 조금 좀 이제 좀 건성건성하는지 아니면 좀 예의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가 이제 주 기반으로 이제 한국에서 면접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외국은 이제 레주메랑 커버레터를 준비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레주메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쓴 레주메가 사실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쓰는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저는 한 장 안에 다 이제 보통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실습할 때 그 실습 인스트럭터한테 조언을 받은 부분이었는데 어차피 뒤에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한 장 안에 뭘 했는지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널싱 관련된 이제 간호사로 지원을 한 경우에는 뭐 빵 가게에서 일했다던가 뭐 그런 널싱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만약에 이제 경력이 많다면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도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레주메를 쓰는지부터 알려드리면 제가 사실은 원래 줌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또 저랑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죠? 여기에 보통 이름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여기 밑에 주소랑 이메일, 전화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넣는 구간은 보시면 여기 education을 해서 학교를 먼저 집어를 넣고 여기 학교 이름과 이제 학교 무슨 어떤 과를 하는지를 적고 그 밑에 GPA를 적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부분은 clinical experience라고 해서 특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갓 졸업한 아이들은 어디서 실습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원에서 실습을 했는지 어디 유닛에서 실습을 했고 거기서 뭘 배웠는지도 적을 수 있으면 적는 편이고 만약에 칸이 안 되면 그렇게만 짧게 적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도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실습을 했는지 무조건 물어보고요. 만약에 제가 어디서 실습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아는 유닛이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work experience를 적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엑스턴으로도 일을 했었고 사실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방학 때 한국을 되게 자주 갔는데 한국에서 놀지 않았어요. 전 한국에 갔을 때마다 맨날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도와주는 일도 한 적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최근에 했던 거는 무슨 대학교에서 간호대학에서 감염 관련 그런 보조 업무도 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간호에 어딘가에 좀 발을 담그고 있는 느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보조 연구 보조로 이제 부직학생으로 일했을 때도 사실은 그냥 간단한 코비드 관련된 열 감지 카메라 스크리닝하는 거랑 카메라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였는데 그냥 말을 조금 바꿔서 약간 인펙션 컨트롤 하는 걸 했다. 약간 조금 더 뭔지 아시죠? 약간 포장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써서 넣고 그 외에 제가 다른 대학원 다니던 지인분의 한국에서 코로나 관련 조사를 하실 때 제가 약간 보조 업무로 좀 도와드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서는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어시스턴트 했었고 혹은 여기 와서는 두 병원에서 어쨌든 엑스턴 경험이 있고 병동이 달랐거든요. 하나는 서지컬 유닛이었고 하나는 히마톨로지라서 안병동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동자태도 좀 다르기도 하고 어쨌든 어딘가 모르게 너싱에 약간은 관련이 있고 혹은 이제 일한 기업 자체가 어쨌든 코리아라는 약간 공기업의 느낌이 나는 큰 인스티튜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 확실한지는 모르죠. 그리고 Skill and Professional Memberships 같은 거에 혹시 뭐 컴퓨터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넣으면 되고 저는 bilingual, 영어랑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bilingual이라고 적었고요. 일단 hours and honors 같은 거는 저는 이제 펜쇼 때부터 쭉 지금까지 졸업할 때까지 성적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성실성에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인터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게 준비를 했고요. 보통은 솔직히 안 물어볼 거예요. 근데 보통 비전, 미션, values 같은 거를 먼저 정리를 해서 알아봤고 보통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Tell me about yourself.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구글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인터뷰 questions.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나올 것 같은 거를 제가 미리 답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Tell me about yourself 하면은 저는 어디에서 졸업을 했고 어떤 클리니컬을 했었고 저희 꿈은 뭐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여기서 왜 일하고 싶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고 How are you a team player in a clinical setting? Are you a team player? Do you consider yourself as a team player? 이런 식으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니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팀 세팅이 정말 팀 플레이어인지 다른 널스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인지를 물어보는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리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언젠간 제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남들이 말을 안 해도 도와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 저는 항상 물어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터뷰할 때도 실제로 되게 높이 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제가 클리니컬 인스트럭터 피드백을 받을 때 항상 들은 얘기가 저는 fast learner이고 team player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말했더니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들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Give me an example of a time you displayed leadership as a nursing student.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팀장을 했다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길래 내가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시작했더니 다른 애들도 질문을 했다던가 아니면 아무도 이제 그룹에서 그 조별 활동을 하는데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냥 앞장서서 좀 애들한테 일을 나눠주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기로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진 않았어도 나름 리드를 한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는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너스랑 혹은 페이션트랑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체는 이제 너스들이랑 사실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지만 다른 너스들이 컨플릭이 있는 걸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잘 했고 업셋 페이션트랑 어떻게 딜할 건지 사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은 또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환자가 약간 치매가 있는 환자분이셨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 리스트레인을 동의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엑스턴이었어요. 그때는 널스가 아니고 어쨌든 갑자기 새벽에 이제 가족들이 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환자가 저희가 환자를 옷을 벗기려고 했다라는 이제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약간 업셋한 패밀리랑 대응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되게 잘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지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잘 해결되고 돌아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물론 그 유닛 전체 그리고 널스의 도움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 자체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기 때문에 도움이 되게 됐던 것 같고 뭐 What made you choose nursing as a career? 이런 거. 왜 nursing이 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도 저는 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고 아픈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돈이 많든 적든 아픈 거는 구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닐 수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은 그거에 구애 없이 아픈 거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자체도 또 medical knowledge, 뭐 nursing knowledge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답변을 계속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뭐 what is your greatest or 뭐 weakness 너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라. 이건 한국하고도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Why should we hire you? 왜 우리가 너를 해야 돼? How do you like handle your stress? 뭐 스트레스 어떻게 핸들해?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contact precaution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patient집에 들어갔는데 patients가 unconscious하고 on the floor에 누워있어 어떻게 할 거야? 라던가 아니면은 뭐 되게 conflict에 관한 문제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직접 nursing 인터뷰를 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메디슨 유닛에 있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컨설테이션 할 때 저는 메디슨 유닛에서 일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북미에서 가장 큰 메디슨 유닛이었나? 하여튼 그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는 뭐 그 NRT였기 때문에 NRT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얘가 잘 견딜 수 있는지 아니면 얘가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핸들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굉장히 바쁜 메디슨 유닛에서 잘 버텼고 다른 이제 병원도 다 가봤지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버텼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원래 도움을 잘 요청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때 되게 interested 하면서 어디 메디슨 유닛에 일했어? 아, 그 병동이야? 약간 이런 친근함? 너 인스트럭터 누구였어?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In the next 5 years, what do you think you'll become?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골이 있으니까 뭐 2년 뒤에는 쌓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MP를 하고 싶고 아니면은 마스터를 하든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뭐 이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항상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항상 question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 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간 질문이 없었어요. 저는 뭔가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기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합격을 보통 인터뷰를 하는 동시에 받기도 했고 조금 기다렸다가 메일이 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얘기한 이유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NRT에서 다른 병동으로 이동할 때도 이제 인터뷰를 받는데요. 항상 그분들이 인터뷰를 보자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항상 레주메를 뽑아갔어요. 그리고 레주메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항상 좋게 보셨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보통 레주메 안 읽어보세요.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읽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걸 읽다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너 이거 지금 따고 싶어? 하고 있어? 뭐 하는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우선은 그런 게 가장 중요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들 정말 찌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이제 한국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요. 물론 웹사이트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레퍼럴을 해주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엑스터는 제가 지원해서 들어갔고 제 친구들을 제가 전부 다 레퍼럴 해준 케이스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친구가 저를 레퍼럴 해줬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엑스터널 할 때는 전 둘 다 제가 직접 지원했어요. 그래서 한 달 넘게 기다렸던 것 같고 연락을 받고 인터뷰를 보고 합격한 케이스고요. 이제 그 너싱 잡 같은 경우에는 써니브룩에서 제가 이미 엑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한테 아예 약간 인터널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다운타운에서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었고 사실 친구들이 있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더 좀 더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친구들이 다 일하는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친구의 리퍼럴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 보고 들어간 케이스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 유닛에 그러니까 NRT 하면서 유닛의 매니저한테 메일을 직접 넣어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